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실전 모의고사 제1회 모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론 시험부터 하겠습니다. 이론 시험은 35개 나옵니다. 그 중에 21개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인 거 아시죠? 풀어보겠습니다. 1번,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1번 독신 가족, 2번 조손 가족, 3번 확대 가족, 4번 한부모 가족, 5번 수정확대 가족. 정답은 수정확대 가족입니다.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같이 살지 않고 그냥 근거리에 산다. 그러면서 도와준다. 그러면 수정확대 가족입니다. 기억하세요. 2번 현대사회의 가족관계와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세대 간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 2번 독거노인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3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5번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5번 가족이 보살피는 부양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개개인이 부양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있죠. 우리가 매달 내고 있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도 개개인이 이제 부양의 의무가 있는데 부양을 안 하니까 나라에서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이제 세금을 내라고 해서 낸 거거든요.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그 세금으로만 해결이 안 되니까 나라에서 공적으로 이제 노인 부양을 위해서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금액적으로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가 정답입니다. 3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죄악안보호는 시설급여다. 2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전 국민이다. 3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4번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한다. 5번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주야간보센터는 우리가 재가 서비스잖아요. 재가. 시설급여가 아니라고 했죠? 제가 어떻게 구분하라고 했어요? 어디 갔다가 집에 오면은 재가예요. 주야간보센터 노치원이라고 해서 갔다가 다시 집에 오잖아요. 그래서 재가예요. 재가. 2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고요. 가입자가 전국민입니다. 보험자는 누구라고요? 건강보험공단. 3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괄하는 겁니다. 4번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5번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와 장기요양 인정서와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4번 대상자의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 돈이네요. 그쵸? 얼마 쓸 수 있는지 본인 부담률 몇 프로 본인이 내야 되는 건지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기간 되게 이제 비용하고 횟수 되게 막 숫자 나오는 것들 나오면요 정답은 요겁니다.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이겁니다. 5번 요양보호의 업무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직업능력 개발
의료 이용 정보 제공,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 대상자의 일자리 정보 제공. 5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의 일자리를 알려주려고 가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나머지는 당연히 아닌 거고 5번입니다. 6번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이동 도움, 2번 머리 감기 도움, 3번 외출 시 동행, 4번 신체 기능 유지 증진, 5번 인지 행동 변화 관리. 정답은요 3번입니다. 7번 요양보호사의 역할 A와 관련 내용 B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관찰자, 대상자의 상태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한다. 2번 옹호자,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격려한다. 지지하는 게 아니라 격려한다. 3번 동기 유발자,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동기 유발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제공한다. 4번 정보 전달자, 학대를 당하거나 차별받는 대상자를 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지한다. 가 아니죠. 5번 숙련된 수발자, 신체 심리적 상태 변화를 의료진에게 전달한다. 그럼 전달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정답은 1번입니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한다. 관찰하여 파악한다.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관찰하여 파악한다. 정답 1번입니다. 8번 다음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노인의 학대에 관련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대상자가 건강에 치명적인 약물을 계속 본인 스스로 복용한다. 스스로 목욕, 빨래, 청소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돌봄을 거부한다. 목욕, 빨래 이런 거 도와주려고 했는데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준다는데 거부한다. 뭐예요? 방치한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스스로라는 얘기가 들어갔잖아요. 자기 방임입니다. 자기 방임. 자기 스스로. 스스로 없으면 그냥 방임. 알았죠? 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무엇인가요?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시설에 맡긴 후 주거지를 옮기고 연락을 두절했다. 어디에 맡긴 다음에 연락이 끊겼다. 요거는 외우세요. 어디에 맡기고 연락 안 했다. 6입니다. 버린 거예요. 10번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대 예방 교육은 개별적으로 교육한다. 2번 학대를 발견한 즉시 가족에게 알린다. 3번 피해 노인은 요양보호사의 집에서 일정 기간 보호한다. 요양보호사 집에서 보호하래요. 4번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번 신고 의무자는 장기요양기관장과 모든 직원이다. 정답 뭐예요? 왠지 답 같잖아. 5번 그쵸? 5번. 나머지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11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장기요양기관장님은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벌써 틀렸어요. 2번 요양보호사의 가족과 법적 대응 방법을 의논한다. 3번
기관장은 피해 요양보호사의 심리치료를 직접 실시한다. 4번.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성희롱 당했습니다.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게 맞겠죠. 볼 것도 없어요. 성희롱 당했는데 어떻게 회의를 해요? 일단 중단해야겠죠. 4번입니다. 5번. 다른 요양보호원의 말도 안 됩니다. 4번.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될 직업 윤리 원칙으로 오르는 것은 장기요양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2번.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 3번. 대상자가 실수를 하면 꾸짖는다. 4번. 추가 서비스를 요구하면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받는다. 5번. 대상자를 선별해요. 동료 요양보호사와 서로 교차 서비스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당연히 2번이겠죠? 넘어갈게요. 3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위아래 관계를 강조한다. 2번. 대상자보다 가족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한다. 주인공은 대상자입니다. 3번.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이건 보나마나 그냥 3번이겠죠. 그렇죠? 업무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와 의논하는 게 아니라 센터와 기관과 의논해야겠죠. 그렇죠? 5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 즉 대상자의 요구사항을 기록해야겠죠. 4번, 14번. 요양보호사 업무 중 고열과 인후통으로 독감이 의심될 때 어떻게 돼요? 요양보호사가 독감이 의심돼. 막 기침하고 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이겠지. 중단해야지. 일단은. 왜? 면역이 약한 대상자를 돌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감염되겠죠. 면역이 약하니까. 그럼 뭐가 또 어르신들 많이 와요? 폐렴. 쉽게 폐렴이 오고 쉽게 감염돼서 면역이 약한 사람 또 그런 걸로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볼 것도 없이 1번이겠죠. 15번. 노화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호흡기계 변화는 무엇인가요? 폐활량 증가. 떨어지겠죠. 손목 운동 증가. 떨어집니다. 폐포의 탄력성. 떨어집니다. 기침 반사 감소. 그렇습니다. 기관진의 분비물 감소. 증가합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기침 반소가 감소된다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기침 반사, 뭔가 내 입에, 내 목구멍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왔어요. 그럼 자동으로 우리 몸은 이상한 게 들어왔다 하고 기침을 합니다. 근데 그래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노화가 진행될수록 그런 것들에 둔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들어와도 뭔가 반사로 기침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침을 하려는 그런 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기 이물질이 폐로 들어가서 폐렴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침 반소가 감소되는 게 맞습니다. 16번. 천식을 앓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정답입니다. 2번. 차고 건조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한다. 3번. 매년 1회 폐렴구균 예방접종한다. 매년 1회 하는 거는 독감입니다. 인플루엔자. 폐렴은 한 번만 맞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만. 65세 이상에 한 번만. 4번. 운동 직후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직전에 우리 기관지를 넓혀줘서 숨을 잘 쉴 수 있게 직전에 사용하는 겁니다. 직후가 아닙니다. 벽난로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정답은 1번. 17번. 대상자가 고혈압이 조절되었다며 약을 먹지 않겠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상이 없으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의사 아니죠. 2번.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라고 한다. 의사 아닙니다. 3번.
혈압약을 오래 복용하는 것은 몸에 나쁘다. 의사 아니에요. 4번.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한다. 의사가 그렇게 처방했으면 계속 먹어야죠. 그렇죠? 5번. 약을 오래 복용하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 아닙니다. 아셨죠? 심부전증 예방과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심장이 약간 기능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심장이 얘 직업이 뭐예요? 심장의 직업이 뭐예요? 피를 짜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고혈압 자체가 뭔가 심장에서 피를 짤 때 뭔가 이물질이나 아니면 혈액이 찐득찐득하거나 이래가지고 잘 못 나가게 하기 때문에 혈관 벽에 그 피가 혈액이 부딪히는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혈압이 있는 거거든요. 고혈압을 치료하면 말 그대로 심장이 그대로 힘을 많이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혈압을 치료하면. 그러니까 혈액이 잘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혈관 벽에 미치는 압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심장이 이렇게 더 힘을 집중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의 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했죠? 이해 안 되면 다음 강의 때 제가 좀 편하게 다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2번. 물을 마신다? 그럼 혈액의 볼륨이 그 심장에서 혈액을 짜는데 그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심장에 더 부담을 주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고염식이를 섭취한다?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또 물을 많이 먹게 되니까 또 심장에 부담을 느끼는 거죠. 포만감이 들도록 식사를 한다. 위가 막 엄청 커졌어요. 그럼 그 커진 위가 또 우리 몸의 장기를 압박하면서 심장을 또 압박할 수 있으니까 심부전에는 좋지 않죠. 계단 오르기, 빨리 걷기, 심장에 무리를 일으키는 거니까 안 됩니다. 정답 1번. 19번. 수분 섭취 제한 필요한 대상자는 무엇인가요? 정답 3번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수분 섭취 웬만하면 의사들이 권장하잖아요. 근데 제한되는 대상자가 3명이 있습니다. 3명 외우세요. 첫 번째, 신부전 대상자. 두 번째, 신부전 대상자. 신부전이 뭐예요? 콩팥부전.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갑상선 대상자. 갑상선 대상자.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 대상자는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합니다. 20번.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체 활동을 제한하는 이런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체중을 유지한다? 아닙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적정 체중을 유지한답니다. 3번. 칼슘과 비타민 D. 그럼 우리가 골절이 예방되겠죠. 다 뼈에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칼슘과 비타민 D가 짝꿍이에요. 짝꿍은 외워줘야 돼. 짝꿍. 그럼 비타민 C가 짝꿍 뭘까요? 철분. 비타민 C는 짝꿍이 철분입니다. 4번. 상지 근력만 하면 안 되겠죠. 혈전 예방을 장기적으로 복용한다. 안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21번.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체중 조절과 비만 관리를 한다. 1시간마다 화장실을 간다.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한다.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줄인다. 골반 근육 강화를 위해 정답 알겠죠? 쉬운 겁니다. 1번. 2번.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 오르는 것은 우리가 전립선 그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립선 문제는 앞으로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여러 가지 있는데 꼭 기억해 주세요. 1번. 소변을 보았는데 시원하다. 2번. 기침을 할 때 소변이 나온다. 3번. 힘을 주지 않아도 소변이 바로 나온다. 4번. 소변에서 냄새가 나고 거품이 섞여 있다. 5번.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깬다. 정답 5번입니다. 빈뇨죠, 빈뇨. 야간뇨. 23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로 옳은 것은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얇아지죠. 2번. 피하 지방이 증가한다. 감소합니다. 입가와 뺨의 털이 증가한다. 정답입니다. 손 발톱이 두꺼워집니다. 각질층의 수분 함유량, 수분이 감소됩니다. 정답 3번. 그리고 손 발톱이 얇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두꺼워집니다. 24번.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변비, 2번 체중 증가, 3번 근육량 증가, 4번 피하지방 감소, 5번 압박 제거 보조기 사용.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에 몸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분명히 욕창이 발생 많이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마른 사람이 더 욕창이 잘 생깁니다. 이유는 뼈가 바닥에 닿잖아요. 닿으면 그 뼈와 바닥에 닿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아예 안 돼. 오히려 쿠션이 있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오히려 쿠션 때문에 욕창이 덜 발생하죠. 둘이 비교하자면. 정답 4번입니다. 25번. 백내장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안압상승으로 시력이 점차 약해진다. 2번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3번 안구 통증, 두통, 구역질 증상이 나타난다. 4번 손상된 시신경은 수술로 회복이 가능하다. 5번 각막이 뿌옇게 혼탁하고 심하면 실명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빼고 다 녹내장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냥 수정체 하면 그냥 백내장 답이에요. 우리가 이제 수정체는 백내장, 그리고 여기 각막 보이시죠? 각막 얘기 나오면 그냥 녹내장이에요. 그냥 특징적인 것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수정체는 백내장, 그리고 각막은 녹내장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또 안압상승, 요것도 녹내장이에요. 녹내장에 대한 거 두 개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두 개. 각막과 안압. 요게 제일 많이 녹내장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보기로. 수정체 나오니까 백내장입니다. 26번.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인슐린 주사약을 입으로 복용한다. 우리 인슐린 맞는 거 입으로 먹어봤다는 얘기 안 들어봤죠? 만약에 입으로 먹었다면 우리 위에서는 위산이 나오잖아요. 위산이 다 이제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복부나 여기 삼각근 쪽에 투여를 해야 됩니다. 주사로. 그래서 틀렸고, 감염이 있는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반대입니다. 고혈당에 대비합니다. 3번 일주일에 1회 최소 30분 이상 운동한다. 요거겠죠. 약물 복용 중에는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 운동을 삼간다.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5번 식사량 감소와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식사량 감소와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5번인데 정답? 3번은 더 많이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2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주의력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한다. 급격히 발생한다. 특징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돌아오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고
마지막 대체로 회복된다. 마지막 대체로 회복된다. 요게 좀 가장 강력한 마지막 결정 힌트예요. 천망. 28번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나트륨은 기준 이하 부족하게 섭취한다. 2번 전체 섭취량 중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다. 3번 비타민 A, C, D를 필요량보다 많이 섭취한다. 4번 75세 이상 고령자 중 에너지 과다 섭취가 많다. 5번 소득 기준이 낮은 경우 영양소를 과다 섭취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외워주세요. 전체 섭취량 중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답니다.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전체 섭취량 영양 균형 시기를 하는데 탄수화물 섭취 비중이 높다. 29번 노인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추운 날씨에는 마무리 운동을 줄인다. 2번 호흡을 참는 운동으로 폐활량을 점차 늘린다.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동작으로 유연성을 높인다. 4번 현재 운동 수준을 평가하여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5번 수축결합이 200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운동을 한다. 일단 5번은 당연히 아니겠고 이게 뭔가 그럴듯해,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럴 것 같잖아요. 이런 문제가 은근히 더 헷갈려. 왠지 다 먼저 그럴듯해가지고 이런 것. 30번 노화로 인한 수면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수면량이 늘어나나요? 어르신들 막 일찍 깼잖아요. 잠 안 온다고 하잖아요. 2번 수면 중에 자주 깨나요? 맞습니다. 3번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아니죠. 4번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줄어든다? 낮 시간 막 졸리잖아요. 5번 잠이 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은 게 아니라 불면증 때문에 길어지죠. 정답 뭐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31번 장기요양기관에서 즉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이런 것들이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사례회의를 왜 할까요? 어떤 사례를 딱 정해가지고 왜 할까요? 요양보호사의 직무 평가를 위해,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업무 준수사항 전달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공유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정답은 2번이죠. 대상자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이벤트, 예를 들면 어르신이 갑자기 거동이 그러니까 치매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았는데 근데 거동도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치매로 인해서 우리가 5등급을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거동도 심해졌어. 거동도 안 좋아졌어.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회의를 여는 거죠. 센터장님, 저희 이제 어르신이 이제 치매로 등급받아가지고 지금 인지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서비스를 좀 했었는데 거동도 불편해지는 것 같아서 이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회의를 좀 하시죠. 요양보호사님 모시고 사회복지사님 모시고 센터장님 모시고 해가지고 사례 회의를 했어요. 이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지를 보니까 예전보다는 더 악화된 건 아니고 악화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거동에 대한 좀 재활, 신체 기능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재활을 위한 뭐 산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관절 구축 예방 운동을 위해서 같이 뭐 근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그럼 서비스 그 시간을 좀 분배해가지고 거동에 관한 것들 그리고 인지에 관한 것들을 좀 이제 골고루 이제 분배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게 어떠신지요?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만약에 진행을 안 했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말로 서비스가 지속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왜? 너무 더 악화돼서 이제 안 걷고 이러면 이제 더 사람이 둔해지잖아요. 요양원에 가면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료 관리를 하는 겁니다. 32번 질병 A에 따른 영양관리 방법 B로 오른 것은 1번 결핵, 단백질 섭취를 제한한다. 2번 당뇨병, 단순 당질 섭취 권장한다. 3번 대장암, 유가공품 섭취 권장한다. 4번 고혈압, 칼륨 섭취를 권장한다. 5번 신부전,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어려워요, 이거는. 정답은 4번입니다. 고혈압인데 칼륨 섭취를 권장한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33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가 무의식 상태일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1번 자주 질문을 하여 대상자의 대답을 유도한다. 대상자가 반응하지 못하면 큰 소리로 말한다. 3번 상체와 머리를 낮춰 불규칙한 호흡을 돕는다. 4번 기저귀를 제거하여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5번 2시간 간격으로 구강관리를 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면은 안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풀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대답을 자주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는 뭔가 자기가 아프기 때문에 뭔가 예를 들어 암이에요. 암 때문에 뭔가 몸이 힘들어. 근데 자꾸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2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못하면 큰 소리로 말한다. 하나의 인격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청력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큰 소리로 말한다. 그럼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나를 무시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구나. 나쁜 년. 아니, 나쁜 년.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작은 소리로 명확하게 낮은 음으로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3번. 상체와 머리를 낮추면 더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더 호흡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상체와 머리를 올려주는 겁니다. 반자위 자세를 취해주는 겁니다. 앉은 자세, 숨 찰 때 우리가 앉은 자세를 하는 겁니다. 4번 기저귀를 제거하지 말고 임종이 가까우니까 관략근 같은 게 다 풀려가지고 더 대소변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 제거하면은 뭔가 이제 냄새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되게 이제 대소변 같은 게 나오면 이제 좀 많이 냄새가 퍼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임종에 있는 사람은 이 기저귀를 안 찾기 때문에 내 대변이나 소변 같은 것들이 아무리 임종이 가까웠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 나를 도와주는 의료인 또는 이제 요양보호사 아니면은 주변의 옆에 환우들이 되게 고통스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임종이 가까워 오더라도. 그래서 그럴 때는 더 오히려 기저귀를 잘 꼼꼼하게 채워줘가지고 그런 것들이 환자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면서 청결하게 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시간, 장소,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혼돈을 느낀대요. 진압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요거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잡아 흔들어 깨운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됩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됩니다. 2번, 억지로라도 식사를 하게 한다. 3번, 평소에 좋아하는 물건이나 사진을 머리맡에 둔다. 어, 이거 어떤 거예요? 3번 약간 그런 거죠? 이게. 4번,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남을 자제시킨다. 5번, 대상자를 의식하지 않고 가족과 큰 소리를 대화한다. 무시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 35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다. 2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3번. 연명 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인공호흡기는 착용한다. 4번. 영양분 공급,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가 중단된다. 5번.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보호자가 직접 하는 거 안 돼요. 잠깐만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했어야 돼요. 대상자가 이제 손으로 만약에 글씨를 쓸 수 없는 경우는 작성해 주시는데요. 이거는 본인이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연명으로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인공호흡기는 중단 의향을 명시했으니까 인공호흡기 그리고 심폐소생술 1번 심폐소생술 3번은 뭐예요? 잠깐만요. 3번 항암제 투여 4번 투석 연명의료 중단을 내가 예전에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그거를 서류를 쓰게 되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쓰게 되면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투석은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용하는 게 아니라 착용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영양 공급이나 영양제나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나 아니면 뭐 그냥 단순 산소 공급은 의료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아무리 나중에 난 연명의료 안 할 거다라는 의향을 표시해도 이런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해서 영양제 투여나 통증 관리나 아니면 이제 그냥 단순 산소 공급은 그냥 지속이 되어야 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고요. 요양보호사 이론 시험을 마쳤어요. 실기 시험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틀린 거고 자녀분들한테 영양제라도 사오라고 할까요?